그 다음에 지금까지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원래는 정사면체가 기본이고 그 다음 삼각뿔 구분형이 기본 모델이야. 그러다가 변형되는 것이 평면 삼각형, 직선형 여러 가지. 그래서 베릴륨, 붕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서 지금까지 이런 걸 왜 배웠냐면 이것 때문에 배워요. 어떤 거냐 보십시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무극성 분자 살짝 옆에다 써주자. 대칭 구조 라는 말을 살짝 써주도록 해주세요. 대칭 구조. 일단 무극성 공유 결합 이원자 분자. 무극성이면서 이원자라는 말은 별건 아니 말이 길어. 무극성의 무극성 공유 결합의 이원자 분자. 얘를 보세요. 얘를 보면 한 방에 끝나요. 일단 원자가 몇 개야? 2개지. 근데 생김새가 다 어떠니? 같은 애들끼리 결합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수소와 수소야 공유가 있어. 여기 염소와 염소가 공유했어. 산소와 산소 공유했어. 양쪽에 당기는 정도가 둘 다 어때? 다 똑같죠? 그러니까 어디로 치우쳐? 안 치우쳐? 치우치지 않죠. 써볼게.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거야. 치우치지 않으니까 대칭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극성 공유 결합이야. 극성이면 치우쳐야 되는데 맞아, 치우쳐. 치우치는 게 맞아. 그런데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 쌍극자 모멘트 이게 뭔 소리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물리에서 배웠던 합력, 같은 말로는 알짜 힘. 이게 0인 분자, 0인 분자, 0. 보였게. 자, 탄소가 플러스 6이에요. 산소는 플러스 8이고 플러스 8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리로 치우쳐야 되는 거 맞죠? 이쪽으로 치우치는 거 맞아. 극성이 맞아. 그런데 전체로 보십시다. 전체로 보게 되면은 전체로 봤을 때 얘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쪽으로 당기는 힘과 이쪽으로 당기는 힘의 크기가 어때? 같고 방향 반대지. 그러면 알짜임이 얼마가 돼야 돼? 0 돼야 되잖아. 그러면 치우쳤다 치우치지 않았다? 치우치지 않았다의 표현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돼? 무극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 그런데 문제상에서 이산화탄소를 알려주고는 여기만 갖고 얘기할 거야. 그럼 극성이 맞아. 그래서 문제상에서 요거 봐봐. 요것만 갖고 물어볼 건지 이 전체 값을 갖고 물어볼 건지에 따라서 요것만 갖고 물어볼 건지 이것을 갖고 물어볼 건지에 따라서 문제의 답이 달라지지. 이것만 보면 극성이고 이것만 보게 되면은 극성이 맞지만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돼서 무극성. 요거는 극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느껴야 돼요. 시험 문제상에 나오겠군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아까 살짝 했었던 부분이야. 자, 중심에다 얘가 있어. 그런데 양옆을 보십시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치우침이 있죠? 각계전투로 보면. 하지만 전체 값으로 보면 어떻게 돼? 치우침이 없지. 그럼 이제 극성을 띠고는 있지만 쌍극자 모멘트가 0이어서 무극성을 띱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려가서 이번엔 극성을 보십시다. 극성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닌 경우 살짝 써주자. 치우침이 있다죠. 예를 들어 보십시다. 플로린과 수소 여기서 보게 되면 한쪽은 플로린이고 한쪽은 수소야. 다시 얘는 원자핵이 플러스 9고 원자핵이 플러스 1이야. 당연히 전기 음송도가 살짝 한번 쓸게요. 여기서 전기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힘의 세긴 전기 음송도가
플로리는 크고 얘의 전기 음성도는 어떠해? 작아요. 그러니까 덜 당겨. 얘는 많이 당겨. 많이 당기니까 부분적인 음전화를 띈다라고 크면 이번에는 전기 음성도가 작아 부분적인 양전화. 양전화만 얘기하면 전자를 잃었다야. 양전화만 여기 지우고 양전화야. 그러면 전자를 잃었다야. 근데 전기 음성도가 작다라는 건 공유전자쌍이 세기가 공유전자쌍이 내 쪽으로 온 게 아니라 상대편 쪽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잃은 건 아니야. 부분적인 양전화라는 것은 여기서 부분적인 양전화라는 것은 내 전자가 잃은 게 아니라 벗어남. 살짝 잃은 게 아니라 벗어난 거고 부분적인 음전화라는 말의 뜻은 내 전자가 남의 전자가 상대 전자, 상대방에 있던 상대 전자가 다가옴. 내 것이 남의 전자가 나한테 온 거고 완전히 온 게 아니라 완전히 왔으면 음용이야. 다가온 거야. 그래서 부분적인 음전화. 약간 내 전자가 약간 벗어나서 약간 잃은 건 아니지만 살짝 벗어났어. 그러면 이제 부분적인 양전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죠. 산소와 수소를 따지면 얘가 더 세잖아. 플러스 8이니까 얘는 약해. 암모니아도 마찬가지. 질소, 수소, 음전화, 양전화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잘 봐주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어. 여기는 반드시 암기여야만 합니다. 그냥 무식하게 한 번 외워놓고 집에 갈 때 다 까먹어도 되는데 외워놓고 까먹은 거랑 이해하고 까먹은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돼. 외워놓고 까먹으면 회복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문제 풀다 보면 알아. 모르겠으면 이걸로 봐. 그럼 풀려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비슷한 것을 계속 정리하고 있는 중이야. 문제는 여기서 다른 거 필요 없어. 일단 딱 보자마자 누구를 먼저 체크해 줘야 된다. 그치. 얘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공유가 하나 있어? 그러면 암모니아. 비공유가 2개나 있어? 그럼 물까지 가고 옆에 걸 왼쪽 걸 보자. 여기다 체크. 베릴륨, 풍소. 옥텟 규칙에 만족하지 않은 예외적인 모습인 거 알겠습니까? 아까침 이거 내가 반드시 외우라고 했어요. 이거보다 더 이쁘게 교통정리가 잘 되어 있네. 오케이? 이 단원에서 요 5개가 거의 80% 이상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문제에서는 모형으로, 어떨 때는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을 가지고, 어떨 때는 분자의 모양을 가지고도, 결합각을 가지고도, 성질 가지고도. 이건 지금 좀 이따 시험 볼 거예요. 합격되면, 오케이 되면 집에 보내줄 겁니다. 얘는 뭐 하나 뺄 거 없어요. 싹 다 기억해야 돼. 싹 다. 그러면 이 3단원 후반부는 여기 가지고도 충분히 울거 먹을 수 있어요. 물론 다 풀리진 않아. 왜? 이걸 다 변형하거든. 이렇게 저렇게 대표적으로 어떻게? 지금 다 베릴륨, 붕소, 염소, 플로린 원소를 알려줬는데 어떻게 하면 임의의 원소로 바꿔버려. A, B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중에 누구냐를 찾는 거지 이제. 그거 문제상에 나오고는 이거 찾아야지 자꾸 해야지가 아니라 이 애가 이들 중에 누군지를 찾아내는 게 그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용해성. 여기서 말하는 이 용해성은 그냥 편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에 녹는, 원래 용해성이라는 것이 크게 둘로 나눠 극성과 무극성으로 나누게 되는데 물에 녹는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 풀 때 훨씬 부드러운데 어떤 소리냐면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용해되고 무극성은 무극성에 녹아. 자기들끼리만 녹지 극성과 무극성은 섞이지 않는다 해서 여기서 보면 극성과 무극성끼리는 서로 섞이지 않기 때문에 층을 이룹니다
라고 해놓고 대표적으로 이제 물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극성이야. 만 하지 말고 플러스 이온이라는 말도 같이 써주세요. 이온이나 극성은 물에 다 잘 녹습니다. 그다음에 이온과 극성이 아니면 물에 녹지 않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슉 내려가서 이건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끓는 점을 보시게 되면 끓는 점은 옆에다가 살짝 써주자. 상태 변화 라고 써주시고 인력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세, 인력이 세. 그럼 붙잡고 있는 힘이 세겠죠. 그러면 상태 변화를 잘 한다 못한다? 상태 변화를 못하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나는 끓게 할 거야. 끓는 점. 알지만 복습.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그때의 온도, 점이라는 말은 그때의 온도란 뜻이야.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다? 높을 수밖에 없지. 붙들고 있는 힘이 세니까 안 변해. 안 변하는 것을 변화시키려면 많은 열이 필요하니까 많은 온도가 되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여기서 왜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잘 봐봐. 극성 물질은 분자에서 밑줄 부분적인 양전하를 띄어요. 그러면 이웃한 누군가는 음전하를 띄어요.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플러스적인 성질, 마이너스적인 성질이 생기기 때문에 인력이 존재하고 그래서 분자 사이에 인력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나 좀 봐줄까? 무극성은 치우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는 그냥 플러스적인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아예 없기 때문에 거의 인력이 작아요. 근데 사실 그래도 있긴 해. 만데르 발스인 분산력이라는 애가 있긴 한데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 극성의 경우에는 양이온, 음이온은 아니지만 양이온 같고 음이온 같은 애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간에 인력이 생기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끓는 점, 누구보다 무극성보다는 끓는 점이 높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정기적 성질. 이제 여기서 잠깐 나지. 얘가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는 아니지.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니야. 근데 부분적인 전하를 띠고 있는 것도 맞아. 그렇다고 전체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자, 여기서 다시 이 극성 분자는 전체 값으로 보면 전체 값을 보면 중성이에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전하를 띠고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됐어. 라고 했을 때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쌍극자 보면 0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적인 음전화, 부분적인 양전화를 띄게 되면서 여기서 전기장이 없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림 보면 전기장이 있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야. 그럼 플러스니까 누가 음전화 쪽 왜? 음전화가 다 오른쪽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음전하니까는 여기는 양전하가 왼쪽 편으로 치우쳐져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뭘 주의해야 되냐면, 제발 얘가 일로 간 거야, 일로 간 거야. 어디로 갔어? 간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내가 양전하야. 그 양이온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9로 가겠지. 내가 음이온이야. 그럼 플러스 9로 당연히 가야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근데 얘는 전체는 중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치우치진 않아. 근데 내 안에 왼쪽은 음전화적인 성질, 오른쪽은 양전화적인 성질 이었을 때 극이 당기면 그쪽으로 치우친 그쪽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겼다가 딱 생기면 이렇게 좀 방향 한쪽 그걸 배향이라고 해요. 갔다가 아니라 치우쳤다, 방향을 틀었다 라고 해서 배향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말인지는 들으면 아는 건 어려운 건 아니라서 오케이 됐어요. 이걸 끝내시고 뒤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